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원 방식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상여금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의원들의 상여금이 각각 424만 원이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의원들이 받는 상당한 금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회 예산안에는 의원세비와 상여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 국회의원 연봉이 올해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한국 국회와 달리 미 의회는 15년간 연봉을 동결해온 점이 대비되는데요. 이 때문에 의원직을 포기하고 민간 분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시는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됩니다.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 정읍시는 약 30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시민수는 약 10만 2,647명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지원금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서울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은 높아진 물가의 외식비를 절약,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서초 땡겨요 상품권을 새해 1월 2일 3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발행되는 서초 땡겨요 상품권은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액면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미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금액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요.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할 수 있고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뺀 잔액을 돌려줍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는 소비촉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의 지원금은 모든 시민 또는 세대별로 일정액이 지급될 계획이며 현재 10만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대별 지급 시 114억 원, 개인별 지급 시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남원시도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제시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금 정책이 실제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설 명절 전 1인당 30만 원씩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금은 남원사랑 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3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수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설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생활 안정 긴급 대책으로 63개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100억 규모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산림 분야 등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민생안정종합대책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주 겨울여행 특별주간을 운영해 관광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주페이 등의 캐시백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타격이 우려되는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총 24개 사업에 4,500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생을 위하여 각종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사 구제식당의 한시적 운영 중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민생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준 금리를 0.5%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게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비 촉진 지원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권과 골목 상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실제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당시 정부가 투입한 14조 원의 예산에 비해 경제 효과는 4조 원 규모에 그쳤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경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화와 함께 소득 증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문제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중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발표되었으며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따라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은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지원금 관련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고 신청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알림을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실시간으로 중요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원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